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500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시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다양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가까워졌다며 올해 안에 인하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북미 겨울 폭풍과 오펙 플러스 감산 준수 강화로 인해 오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로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면서 미증시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AI의 단기 모멘텀이 지속될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주의 고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 랠리의 내재적인 위험은 좀 지우고 나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객관적으로 시장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양방향으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도 가득가득 챙길 수 있는 전략들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1월 기존주택 판매는 400만 채로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351만 4천 배럴 증가하며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가솔린 재고가 한 주간 29만 4천 배럴 감소하면서 예측치인 마이너스 221만 배럴 대비 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3%에 부합했으며 독일 기업들의 향후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IFO 기업환경지수는 85.5로 1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말씀님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허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생입니다. 자,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일절이죠. 예, 저는 그래서 출연을 하지 못하지만 벌써 2월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어느덧 또 금리 인하 기대로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파월의 입,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즌. 참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마감 잘 하셨으리라 보고 이번 주에 마무리와 다음 주에 또 기준을 또 확실하게 세워드리러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자료들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금요일을 한 주 마무리 우리 허생 마우스님과 함께 하면서 빈틈없이 한 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3월 1일절이죠. 계속해서 우리 마우스님과 방송 시간은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허생 마우스님과 다다음 주까지 철저한 대비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3% 올라가면서 18,07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6시 28분경에는 17,999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18,000선을 깨기도 했지만 이 부분부터 상승 추세 그려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8,082포인트도 기록을 했는데 오늘 방향성 어느 쪽으로 좀 잡아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많은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just added an entire Netflix to its market value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 즉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기업 가치가 늘어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주가가 16%나 뛰면서 시총이 2,670억 달러가 급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시총은 2조 달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날 증가폭은 미국 증시 역사상 하루 사이에 늘어난 시총 중에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월가 전문가들은 잇따라 엔비디아의 주식의 목표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이 로젠블란트 증권은 가장 높은 1,400달러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로 내세웠는데요. 만약 주가가 1,400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시총은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게 되면서 이는 전 세계 상장 기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뉴욕 증시가 군중 심리인 포모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월가의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넷플릭스의 이 시총만큼 하루 만에 시총을 불린 이 엔비디아에 관해서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힘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사진 속에 보이는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설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변화하게 된다면 올해 후반에 긴축을 완화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완화 사이클 초기에 예상 못한 외부 충격이 있을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적어도 세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더 탄력적이어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될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약해지면서 고용 시장이 약해질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동 분쟁이 확대되면서 석유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마지막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제퍼슨 부의장은 실망스러운 소비자 물가지수 숫자는 디플레이션 과정이 험난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2024년에는 소비와 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부터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것을 좀 소통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힘을 빌려서 계속해서 고점을 뚫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상승장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상승장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7이죠. 매그니펜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빅세븐, 이 네. 빅세븐이 시총을 다 합하면 그 중국 전체 상장사 시총을 넘어갑니다. 네, 엄청난 거죠. 네, 1경 얼마죠? 이게 13조 달러라 그러면 한 1경 5천조? 예, 그 정도가 되는데 예, 이 정도면 그 우리나라의 한 몇 배죠? 우리나라 한 8배, 일본의 한 2배 정도. 예, 그 한낱 7개 기업의 시총이 예,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뭐 가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건 하나 아셔야 되는 건 그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치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버블이 뭐죠? 가치가 올라가는데 실체가 못 따라가는 게 버블입니다. 근데 실적도 따라갑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예, M7, 예, 그 빅7만 올라갑니다. 다른 애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1위가 바뀌었죠. 얼마 전에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1위하고 2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시총을 합하면 영국과 영국과 그 프랑스의 전체 시총을 넘어갑니다. 두 개 기업이. 이 정도면 격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거죠. 거기다 골드만삭스가 말을 한 건 엔비디아가 현재 2024년 2월을 현재 사는 우리 입장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기업이라고 찬양까지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또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오픈 AI가 소라라는 걸 또 개발해가지고 좀 한간에 좀 말이 많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일단 중요한 건 버블은 맞지만 중요한 건 실적이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멀티플이라고 그러죠. 멀티플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닷컴 버블 그 인터넷 그 회사 홈페이지 아니면 이름 뒤에 닷컴만 붙이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실체 없었던 2000년 초반의 그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지금 그 소비자들은 현명하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는 놈만 가고 오히려 러셀 중소 규모의 그 기업들의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해서 오히려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폭등으로 죽는 그러니까 사양 산업들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또 뭐냐 그 오픈 AI죠. 오픈 AI가 내놓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어도비죠. 어도비도 한번 폭락을 했었는데 회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버블 같지만 그 아무것도 모르는 버블 같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버블까지는 아니고 실적에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평가가 멀티플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의외의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혼자만 가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업들만 따져본다면 이제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뭉칫돈을 떼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꼭 개인 투자자분들이 꼭 고점에서 물리는 게 그래 그럼 더 간댔어. 그래서 막 집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대출 다 끌어받고 그러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 미국 주식을 다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시황이고 시황을 알아야 우리 또 해외 선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황들을 뒷받침하고 이제 미국 경기란다. 그 미국에 있는 그 주식 시장은 아직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 좀 우려가 되는 건 격차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언젠가 한번이죠. 그 FOMC 회의를 공개하는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그때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미국 전체 주식 시장이 유가 시장이 거의 흔들렸죠. 미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만큼 기업 하나하나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큰 만큼 우리도 이제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 아니 마이크로소프트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당연히 곤두박질 치겠죠. 곤두박질 치네라고 쳐다보실 게 아니라 그러면 증시도 흔들릴 수 있겠네. 우리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은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 수 있겠네. 그런 그 시황 분석, 그런 좀 분위기 그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로 계속해서 뜨거움이 몰리기 때문에 반대로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갑다라고 좀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신 분들이라면 지금 미국 증시 쪽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시장이 하락해도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매매 기법들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방법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차근차근 우리 허생 마스터님께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입력하시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시고 입장해 주셔서
오셔서 하나씩 좀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마스터님, 이제 연준 부의장이 연말에 올해 좀 하반기에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 쪽에서 발언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시장은 조금 더 기대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 금리 인하는 꼭 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안 하면 미국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국채 금리가 미국 기준 금리하고 영향을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니까요. 천조국이 괜히 천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만 천조를 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됩니다. 미국 수술을 위해서도. 근데 그 시기가 문제인 거겠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네, 다 뒤에 사건 터지고 난 뒤에 대처를 하는 게 자기 면피용인 거고 지금 연준 부의장이며 여러 인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들이 말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간 보는 겁니다. 속된 말로 간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 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자고 나면 고점갱신 하고 있는데 그 내비두면 안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인플레이션 안 잡히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걸 좀 죽이려면 찬물을 끼얹으려면 속된 말 좀 간을 보면서 좀 뭐라고 한마디 하면서 엄포도 좀 놓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금리 인상 뭐 그런 비스꾸리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이런 얘기도 슬쩍 던져가면서 금리 좀 죽여야 나중에 좀 대처가 가능한 거지. 지금 금리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좀 죽여놔야 가능한 거지. 지금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다 금리 인하까지 해버리면 이건 거의 기름을 붓는 격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한마디 하는 건 이 양반이 또 간 보는구나. 더 재미있는 얘기 말씀드릴까요? 네. 주식이 폭락하면 연준 위원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좀 땡길 수도 있다라고 달래줍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 나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이것들이 나를 갖고 노나? 이 생각도 좀 하시면서 연준 위원들이 말을 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도 이런저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조차도 여러분께서 중심을 잃지 마시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뚝심을 갖고 금리 인하를 한다. 시기의 문제다. 이것만 머릿속에 박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게 좀 복잡하시다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로 오셔서 매수든 매도든 다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하단에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함께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지는 뉴스들 하루라도 빠짐없이 매번 이렇게 좀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3일절이기 때문에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해외 시장, 우리 해외 선물 안에서 어떻게 좀 매매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우스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견해 더 깊게 그리고 더 가깝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슈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방향성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이슈 풀이해 주시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 보여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역시 강한 상승세가 지금 모멘텀이 또 생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좀 상승으로 보고 있고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자리 매수로 가서 버티시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오해는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최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미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85, 이 라인에 지금 근접하고 있는데요. 직전 고점이 121입니다. 121.5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보도록 하죠.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마디가들입니다. 마디가들. 마디가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가로 저항선,
가로 지지저항선을 마디가라고 합니다. 세로 지지저항선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죠? 예, 추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마디가상으로 본다면 네, 이 자리들입니다. 18,000, 35, 55 요 정도 선이 일단 지지선인데 일단 일목균형표 예,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예, 보이시죠? 예, DMI랑 ADX 참고하시면 예, 충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찍어달라면 빠르게 들어가신다 그러면 55, 60 라인 요 정도. 이 정도 선은 이 정도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매수를 한번 받아보시고 예, 나는 좀 보수적으로 볼래 그럼 18,000 근처죠. 18,000 근처에서 매수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8,000이 깨진다 그러면 예, 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18,000 밑으로는 뭐 단기 매도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 시간 문제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산 시장들이 네, 참 재밌죠? 얼마 전에는 3월 금리 인하로 예, 막 부쩍해서 올라가다가 네, 그게 좀 뭐 물 건너갔다라고 절망을 될 때쯤 또 이제 구원 투수들이 등장을 하죠. 원래 증시는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한번 떨어질 때는 경고 없이 떨어지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자, 이게 직전 고점인데요. 이 자리를 넘어가면 글쎄요, 이제 역사상 또다시 예, 고점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그 위에서 자꾸 매도를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위는 예,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가면 길이다. 그건 위로 갔을 때 얘기고 위에서 내리 찍는 예, 매도를 함부로 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 121.5를 넘어가게 되면 뭐 2만을 가네, 19,000을 가네 그러는데 그런데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매수 롱 포지션을 갖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예, 그렇게 하신다면 예, 좀 눌렸을 때 들어가세요. 지금 고점에 잡아가지고 예, 그 밤잠 못 주무지 마시고 네, 만약에 이 상태라면 그냥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 960틱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주 심플하게 보이지만 얘를 만약에 480틱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아니면 260틱 이렇게 줄여놓으면 매매할 자리 많습니다. 많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너그럽게 여유롭게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세세한 타점이나 아니면 자리 아니면 뭐 기법들이 궁금하시다면 예, 유튜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예, 해선시대 또 허생 그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요즘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하고 수익률도 좋게 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기법이든 아니면 승률이든 모두 다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55, 60, 18,000 부분이고 만약에 굳이 매도를 친다 그러면 저는 예측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2,000 여기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2,121.5 예, 120선에서 매도를 7만도 하고 100선에서 7만도 하고 지금 이 자리죠.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자리. 프리마켓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한번 7만 합니다. 지금. 그렇지만 예, 가능한 매수를 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예,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은 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저녁 10시에 예, 그렇게 좀 참여를 하셔서 예, 자세한 내용, 시황과 예, 자리 공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 매수 시그널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방향성 그리고 자리감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월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조금 더 해외 선물에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보시면서 소통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 함께 네. 많은 수익도 만들어가고 네. 있다. 그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가면 이런 기법 알려주시나요? 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얼마 네. 전까지만 해도 좀 깊이 있게 알려드렸는데 네. 깊이 있게 알려드리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으니까 또 그분이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새로운 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한 번 딱 들어서 수익 날 수 있는 예, 그런 기법들 하나씩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쓰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해외 선물 기법과 관련해서는 제가 좀 예, 많이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풀지는 못하는 건 총알 많다고 뭐 총이 없으면 총알이 많은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총에 총알 장전하시고 쏠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들 하셔서 네, 뭐 차트뿐만 아니라 시황, 기법까지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는 실전에 직접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월요일 날 진행되게 되는데요. 오전과 오후 이 두 번의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QR코드를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프리장에서 1.54%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77.40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만 하더라도 78달러 선 위에서 움직임 보여준다 싶었는데 조금 계속해서 하락 추세 보여주면서 22시 42분경에는 77.0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를 기점으로 V자 반등 보여주면서 급등을 좀 보여줬지만 이내 힘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일과 관련해서 간밤에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일과 관련해서 헤드라인 보시면 Oil prices rise as signs point to tightening global crude market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일 가격이 글로벌 시장의 긴축 조짐에 따라서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유가가 글로벌 시장의 긴축 조짐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뜯어보자면 중동의 지정학적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에서도 간밤에 발표된 미국 에너지정보청 이하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어도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UBS한 전략가는 즉시 배송과 지연 배송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반적으로 석유 시장이 좀 긴축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내다봤고요. 지난달 북미 지역의 겨울 폭풍으로 원유 생산이 중단이 되면서 시장이 긴축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오펙 플러스 감산 준수율이 높아지면서 2월의 수출량이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약 90만 배럴 감소를 했고 올해 석유 시장이 약간 공급 부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슈 하나 풀어보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유가 관련해서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유가가 지난 13거래일 동안 11거래일이나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파란불 켜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많이 올랐죠. 아주 단순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상단까지 왔고 네. 이 이상 올리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박스 상단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기사 내용을 보면 네. 글쎄요, 재밌는 건 해외 선물하다 보면 해외 글로벌 뉴스들을 많이 접하거든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이 터지고 거기에 맞춰서 근거들이 받쳐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일이 올라가면 뭐 난방유가 어쩌고저쩌고 뭐 생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오일 가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죠. 미래의 물건이란 말이죠. 지금 춥다고 그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3개월, 6개월 뒤에 벌어질 일들을 지금부터 아무리 안 썩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전망을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안 좋아지겠느냐, 생산이 줄겠냐, 수요와 공급,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고요. 중국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좀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오일이 많이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안 좋은 측면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감산하는 거 그렇게 큰 물량 아닙니다. 큰 물량 아니고 그 감산하는 걸로 미국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상황도 아니고 중국에 타격도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후티 반군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그렇게 피해받고 있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슈로 이제 이렇게 끼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그냥 오일은 차트대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는 박스권 상단입니다. 차트 얘기는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이슈, 그 감산, 그다음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갖다 붙인 얘기고, 그냥 차트대로 오일은 현재는
하시면 된다. 지정학적 이슈는 크게 없기 때문에 현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수님께서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감사한 이슈가 좀 뉴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트 이후에 이 뉴스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정확한 해석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잘못된 판단보다는 정확한 판단으로 수익까지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 마스터님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일과 관련해서 방향성 바로 체크해 봐야 되겠죠.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틀어주세요. 네, 박스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신 만큼 지금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어차피 자리는 지나갔기 때문에 자, 5일 일봉 차트,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면 이 자리죠. 78.00, 79.00, 7879에서 일단 매도 포지션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더 내려온다 그러면 75달러 이 부분부터 일단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오면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74, 75 정도에서는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오면 이 자리죠. 78달러 그리고 이 자리 좌측 보시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9달러 이 자리 이렇게 되고 밑에서는 75.50이 잡혀 있는데 일단 75 정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가 이 정도죠. 이 정도 75 그리고 75.50 이 정도 박스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길게 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선을 그어드렸죠. 이 선을 그어드린 것들이 다 지지저항선 마디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들에서 어느 게 걸리고 어느 게 또 유효한지 또 이제 튕겼을 때는 한 3, 40틱 이상씩 수익 실현하면 되는 건데 오히려 일단 이 박스권에 좀 대응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세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자세한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개장 이후의 흐름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이 방법이 잘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문자샵 0082번으로 허생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일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골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골드는 0.25% 빨간불 켜고 있고요.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시 53분경에는 202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시점부터 계속해서 올라가 주면서 22시 14분경에 2039달러, 2040달러를 터치할 뻔했지만 이 부분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게 될지 일단 그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슈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골드 헤드라인은요. 지금 Gold sleeps after US data signals resilient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금값은 실업수당 청구 자료가 경기 호조를 좀 나타내면서 거의 2주 최고치 앞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게프니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지 않는다면 금은 이 수준에 머물며 단기적인 이 금의 상승 위험보다는 하락 위험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반면에 TD증권의 원자재 전략가는 투자자들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주기에 대해서 극도로 낮은 위치에 있으며 금 가격은 올해 2분기에 눈에 띄게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관련해서 두 가지의 다른 의견을 좀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간밤에 나오게 됐는데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뜨겁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 우리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지 전략도 함께 여쭤볼게요. 네, 일단 그 지난주에 제가 좀 획기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 드렸냐면 골드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 ETF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온갖 그 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도 여기저기서 경제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통해서 다 본 자료들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한 번씩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말하는 건데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할 말 없으니까 그냥 뒤에 갖다 붙인 거는 보여주고 있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골드의 앞으로 전망은 보합세입니다. 강보합은 위로 튀면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올라가니 강보합이고 지금 약보합이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박스 층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상승을 할지 상승을 하지 못할지는 뭐 금리 인하 여부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골드보다 주식하고 비트코인 더 좋습니다. 네.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경제 위기가 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지는 달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네. 요즘은 경제 여파에 따라서 지표 발표에 따라서 한 번씩 튀긴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면 근처로 돌아오고 그 부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나는 골드의 상승을 보고 있다 그러면 좀 밑에서 잡으세요. 지금은 좀 높아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골드는 좀 관망을 하시든가 아니면 박스권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박스권 보도록 하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골드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 앞에 구름이 뭐죠? 앞에 그림이 음운입니다. 음운이고 그리고 지금 박스권은 이 자리입니다. 2024, 2045. 그리고 중간 자리가 2020. 이 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5군요. 20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음운이 여기 있는 이 음운이 일목균형표를 보실 때는 두 개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네 캔들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맨 앞에 앞자리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자리는 왔다 갔다 하지만 앞자리가 음운이고 중요한 건 여기서 구름 밑단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려서 올라가줘야 상승을 하겠구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게 밑으로 처진 상태예요. 한마디로 하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올라온다면 일봉상으로 본다면 일봉 매매를 하신다면 이 자리죠. 2045, 2060 요쯤에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려온다면 지금 박스권으로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스권으로 본다 그러면 2024, 2025 이 정도 됐을 때 매수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안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 여기서 이제 위로 터질지 밑으로 터질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2025가 이 자리죠. 네, 그리고 2040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막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에 좀 대응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장이 개장이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박스권 대응 좀 해보시고 더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리죠. 2010, 2007인데 이 자리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자리가 오늘 올까요? 장담할 수 없지만 가끔 안 올 것 같은 자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2045, 2040, 39 밑으로는 2025, 2024 이렇게 보시고 좀 길게 보신다 그러면 이 자리죠. 2020, 2007 네. 그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대놓고 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매수를 받을 때 대놓고 받지 마셔라. 왜냐면 골드의 끝물은 항상 뭐죠? 언더슈팅. 골드의 항상 그 위에 그 경계점 뭐죠? 오버슈팅. 그래서 언더슈팅 찍고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경향이 있는 게 골드입니다. 코인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죠. 주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쯤에서 지지가 될 것 같아. 그럼 일단은 눈으로만 보고 계세요. 눈으로만. 거기를 살짝 못 찍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 밑으로 훅 담갔다 올릴 수도 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손 빼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드와 관련해서 자세한 자리값이나 아니면 대응 방향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하단 그 노란 톡방 링크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차트가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주간에는 항생 오일 골드, 국산 골드, 야간에는 오일 골드 나스닥인데 골드는 좀 오후쯤에 등장을 하지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전에 안 움직이고 적어도 유럽의 자본들이 들어와야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나는 골드 중장기 추세 먹을 거야라고 해서 몇 날 며칠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빠른 나스닥 아니면 그나마 좀 진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오일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혼자서 힘들어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기법뿐만 아니라 자리값 또 이제 뭐 진 타점 잡는 법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일단 공부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동영상도 계속해서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가끔 새벽에 들어오셔서 꼭 물렸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골드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차트에서 맨 위에 물린 사람, 맨 밑에 물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점이 찍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동매매 1순위 골드. 나는 내동매매가 너무 심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나스닥을 하세요. 나스닥을 하시면 10초, 20초, 뭐 30초 만에 뭐 50틱이든 100틱이든 갈 수 있을 만한 자리들도 있으니까 굳이 골드를 하셔야 될 이유가 굳이 없다면 나스닥 아니면 들어오셔서 뭐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신다 그러면 제가 또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 챙겨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골드 상품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자세한 전략들 안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나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0.33%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18,1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시 28분경에 18,000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이 부분부터 완만하게 계속해서 상승 추세 보여주면서 프리장에서도 계속 상승 탄력 유지를 해줬고요. 개장 이후에 조금 더 좀 장대 양봉을 세워주려고 하는 움직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방향성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8% 밀려가면서 77달러 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22시 53분경에는 77.6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좀 프리장에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장 이후에는 뭐 특별한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좀 방향을 잡게 될지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루드 오일은 오늘 조정받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오늘은 0.25%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3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6시 53분경에 2,02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좀 올라가주는 흐름 좀 보여주면서 22시 14분경에 2,039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뚫어내지는 못하고 좀 이 상승분 반납하면서 개장 이후에도 뚜렷한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0.37% 좀 밀리면서 골드에는 약간의 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그 매매일지 좀 보다 네. 보니까 2월도 벌써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네. 근데 2월 내내 수익을 또 챙겨주셨더라고요. 이 네. 비법이 뭡니까? 일단 운이 좋았습니다. 네, 장운이 너무 좋았고요.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2월 달에는 네. 장운이 좀 많이 받쳐줘서 음. 한 번 패배했습니다. 그 공개 방송이긴 한데 그날 미장 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만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전에 손실 난 걸 저녁에 일부 만회를 하겠는데 이게 네. 움직여야 뭐 만회를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빼고는 다 그냥 오. 소소하게 전승의 좀 기록이 좀 깨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서 네. 넌 어떻게 수익 내고 있니? 네. 그거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시간 시황을 말씀드린 대로 상방이니까 나스닥 네. 좀 대처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네. 자 일단 이게 2월 22일입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어젠가요? 네 어제 맞죠? 어제 맞나요? 네. 네, 어제 맞습니다. 네, 어젯밤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이게 나스닥 이게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제 차트에 보조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일목균형표가 있고 두 번째가 이게 화살표가 뭐냐면 파라볼릭상 신호입니다. 계열 필터링을 한 거고 밑에 있는 게 뭐죠? 많이 익숙하시죠? ADX. 그래서 이게 얘와 이 화살표하고 얘를 합하면 PDA가 됩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허생 차트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름이 바뀌는 그 캔들 위치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음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앞자리가 여기란 얘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애석하게도 여기에서 양운으로 바뀐 거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매매하기 훨씬 편하죠. 그리고 우리 비밀병기 아주 그 스페셜리스트 후엔스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MACD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는 거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BI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아니 큰 손들이 살 때는 올라가고 팔 때는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던져봤자 움직이지도 않는 선이니까 이 선을 왜 했냐? 많이 그 큰 손들이 사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 MACD는 내려가도 네, BII가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MACD가 꼭 100% 정답만 아니지만 훌륭한 지표긴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장이 시작이 여기서 됐습니다. 11시에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쯤에 시작을 했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뭐 간도 안 보고 이걸 따라서 매도를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쯤에서 일단은 매도를 쳤습니다. 이쯤에서 매도를 친 이유는 네. 딱 보니까 이 라인을 벗어났고 네, 캔들도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네, 그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네, 필살기 중에 하나가 후잉스팬, 이 후잉스팬이 구름대를 벗어날 때 밑으로 벗어나면 매도, 위로 벗어나면 매수. 그런데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무슨 조건이냐면 네. 앞에 있는 캔들이 함께 아니면 캔들이 먼저 아니면 캔들 뒤에라도 후잉스팬하고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똑같은 방향이지만 구름대를 먼저 이제는 후잉스팬이 뚫었고 그 다음은 얘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를 들어갔는데요. 81에서 한 40분 넘게 갔는데 조금 더 갈 줄 알았는데 못 가가지고 결국은 짤먹했습니다. 아주 짤먹 24틱 10만 원 좀 넘는 15만 원 정도. 네, 그래서 미증시가 여기서 시작이 됐는데 미증시가 여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11시 반이 여기죠? 시작이 됐는데 이게 위로 튀어가지고요. 위로 튈 때 이걸 못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 층이 지금 뭐 레이어라고 그러죠. 레이어층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이 교육 영상에도 있습니다. 교육 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꼭 들어오세요. 여기 이렇게 변곡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선을 딱 그어놓고 후잉스팬이 딱 지나갈 때 여기를 딱 건드릴 때 아니면 여기를 건드릴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가 또 변곡이 될 수 있는 지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죠? 이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후잉스팬을 이렇게 딱 선을 그었을 때 후잉스팬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맞죠?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매도를 들어갔습니다. 910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895 이 자리죠. 895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까지. 원래는 890이나 이 자리죠. 890이나 아니면 860까지 보려고 했는데 880까지 보려고 했는데
예, 890에서 95에 정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매번 말씀드리죠. 예, 구름대를 수직으로 뚫긴 쉽지 않다. 네, 그렇게 되면 한번 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튀었다 갈 수 있다. 저는 튀는 게 싫어서 그 전에서 정리한 거죠. 어디까지 튈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900 어디죠? 905인가 907까지 튀었는데요. 네, 좀 더 올라왔으면 매도를 쳤을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네, 굳이 뭐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유튜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들어오셔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라이브로 네, 그 지나간 차트 보면 뭐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나간 차트 설명드리는 게 아니죠. 라이브로 했던 걸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한 84틱, 85틱 정도 챙겨갔지만 여러분도 예,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네,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려면 노란 톡방부터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링크가 거기 있으니까 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예, 함께 하시면 예, 좋은 성과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방 분위기 좋습니다.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 분위기 너무나도 좋은 이 노란 톡방 지금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신다면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환하게 또 웃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꼭 받아보시고요. 마스터님과 함께 라이브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법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마스터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8,055포인트에서 18,060포인트 지지 확인 후에 단기 매수할 수 있지만 통포지션을 갖고 가고 싶다면 이 고점에서 진입하지 말고 18,000포인트 눌림 시 매수 전략으로 마음 편하게 트레이딩하자라고 담아봤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박스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양방향으로 78에서 79달러 매도 그리고 75달러에서 매수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 같은 경우는 골드 ETF에 있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빠져나가는 중이라 박스를 그리며 하락하고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골드도 양방향으로 2039에서 2045달러에서 매도, 2024에서 2025 매수하는 전략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이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